좋아요 누를 시간에 내 카톡 볼 시간은 없나 봐? 오빠 이러는 거 정말 상처야.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는 게 두려워서 한 걸음 물러난 게 아니고 당신을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정신과 의사 일을 하다 보면은 연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회피형 남자와의 연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피형 남자친구란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예상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여자친구와의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타며 여자친구를 애타게 만드는 남성 유형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회피형 남자와의 연애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회피형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남자친구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선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회피형 연애하는 남자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이렇게 회피형으로 나오는 남자는 뭔가 지금 힘든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안 하고 피하는 이유가 과거 성장할 때의 안 좋은 경험이나 불안감, 자존감 부족 등으로 상처가 있어서 아니면 무언가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시간이 필요해서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잖아요. 연애를 계속하면서 지금 이 행동이 언젠가는 좋아질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다려주는 거고 내가 기다려주면은 이 사람이 다음번엔 안 하겠지. 기다려주는 게 도움이 되겠지. 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주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회피형 행동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가 있는데 회피형 행동을 하는 남자친구가 회피형 성격 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회피형 성격 장애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회피형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나는 대인관계에 대한 교류를 하고 싶고 욕구가 있고 잘 지내고 싶은데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두려워서 불안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대인관계 속에서 좁은 쪽으로 자꾸 국한시키게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할 때 회피형 행동을 보이는 남자친구는 내가 이 사람하고 좋아서 잘 사귀고 싶은데 못 사귀겠다 이게 아니라 좋아가지고 잘 사귀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연애를 한 것부터 회피형 성격 장애랑 다른 거예요, 지금. 잘하고 싶은데 거절당할까봐 못하겠어. 이게 회피형 성격인데 지금 남자친구가 하는 그런 행동들은 좋아서 일단 사귀었어. 좋아서 사귀었는데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아니면은 이 여자친구하고의 감정 싸움이 피곤해서 이 여자친구를 당장은 못 만나겠어서 안 만나고 있는 회피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회피라는 행동을 모든 곳에서 다 회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피형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속 터져 하는 게 자기 카톡하고 자기 연락은 씹으면서 인스타 보면은 다른 친구 거에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 연락은 씹으면서 카톡 사진을 바꿔놨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분통 터지면서 더 집착하게 되면서 좋아요 누를 시간에 내 카톡 볼 시간은 없나 봐? 오빠 이러는 거 정말 상처야. 막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이런 거죠. 자,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는 게 두려워서 한 걸음 물러난 게 아니고 당신을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받게 하고, 속 터지게 하고, 분통 터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행동하시는 남자친구분들의 가장 큰 특성은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헤어지자. 또는 나 지금 너한테 화났어. 너한테 불만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용기는 차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여자친구분이 반발이 크고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뭔가 여자친구한테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표현은 못하겠으니까 그냥 자기 자신은 스스로 소통의 채널을 닫아 걸고 자기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역으로 화를 내게끔 하는 자신의 공격성을
감추고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서 은근하게 공격성을 표현하는 수동 공격형 연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 공격성이 뭐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어요. 너무 큰 위기감이나 너무 큰 불안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제정신으로 다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가 멘붕을 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는데 수동 공격성도 그러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 이러한 수동 공격성이 나타나냐고 하면은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마음, 대항하고 싶은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 대상이 너무 강력하고 맞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코끼리하고 싸워가지고 못 이기잖아요. 싸우면은 바보잖아요. 내가 당하니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코끼리한테 엄청 화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코끼리랑 바로 싸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코끼리는 아니지만 코끼리처럼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인데 사장님이 너무 싫어. 사장님 너무 밉고 나 너무 싫고 그런데 우리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렇게 하면은 어떡합니까? 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지만은 화는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장님한테 대놓고 반항은 못하지만은 은근슬쩍 사장님의 심기를 거스르는 반항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유도 없이 지각을 한다거나 시키신 일을 깜빡했습니다. 이상하게 사장님이 시킨 일을 좀 깜빡하게 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들도 이제 선생님에 대한 반항이나 부모님에 대한 반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안의 공격성을 대놓고 표출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향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수동 공격성이라고 하고요. 엄마가 막 밥 차려줬는데 말 안 하고 맨밥 퍼먹고 이렇게 함으로써 엄마가 야! 지금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화나 있는 대상이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는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공격성의 대상이 내가 그 사람의 공격성을 투영해서 그 사람이 공격성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 내 마음이 화가 났는데 저 사람 마음도 똑같이 화가 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행동하게 되는 것. 이걸 이제 투사적인 동일시라고 하거든요.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내 공격성을 좀 더 판을 깔아주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화내는데 내가 처음부터 엄마한테 화내면 혼날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대놓고 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야!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쉬운데 연애에서도 이러한 공격성이 수동적으로 연출되는 분들이 잠수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회피성이 아니라 뭔가 여자친구에게 느껴지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혼란스러움, 공격적인 감정을 수동 공격성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점점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연락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여자친구가 별 반응 안 해주면은 그때부터 카톡 프사 받고 더 표현하거든요. 여자친구 화낼 때까지.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이제 참다 흔히 말해서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카톡 프사 바꿀 시간은 있고 나한테 연락할 시간은 없고 막 오빠한테 난 뭐야? 막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 사람이 연출하게 된 그 연극의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화내는 여자친구 역할, 자신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화내는 여자친구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이렇게 행동하신 남자친구들을 회피형이라고 해서 이해하거나 기다리거나 마냥 참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시간 설정을 두어가지고 그래 오빠가 좀 바쁜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줄게. 그런데 나는 연락을 안 하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희생하고 참아가면서까지 이 사람이 연락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맞추지 말고요. 그리고 또 참다가 터지는 그 상황 자체가 그 남자친구분이 의도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어 기제라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가 화내겠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상황이라서 일부러 그렇게 연락 안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무의식 중에 그런다는 거를
깨닫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거 수동 공격성이라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좀 건설적인 대화는 잘 안 됩니다. 차분한 상태로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연락을 안 받았을 때 뭔가 나한테 화가 났거나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것처럼 보였어. 오빠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나한테 전달된 인상은 그렇다는 뜻이야. 그런데 나는 오빠가 항상 편안하고 또 즐거운 상태에서 나랑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울고 웃고 함께 하길 바라는 거지, 내 기분만 맞추는 것도 안 되지만 오빠 기분에 대해서만 맞춰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 혹시라도 연락을 피하게 된 이유가 있었으면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 공격성 연애, 이제 회피형 연애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수동 공격성 연애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많은 패턴이고, 제가 남자분들한테 많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또 여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연애 패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긴 하거든요. 어떤 연애든 간에 서로 사랑하는 한 사람, 이 세상에서 내 여자친구는 지금 이 사람 한 명뿐이고 지금 내 남자친구 이 사람 한 명뿐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는 1대1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수동 공격성 특성 말고도 사회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미성숙하고 또 밑바닥이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쉬운 게 연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연애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